한 저명하고 가정에 충실했던 성공한 천재 과학자 교수가 우연히 부적절한 관계에 휘말리게 되어 갑자기 살인자가 되었는데, 오늘의 사례는 부적절한 관계에 휘말리는 것이 얼마나 쉽게 삶을 망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하지만 이런 망가진 삶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우연히 일어날 수 있고, 욕심이 지나치면 누구나 갑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윌리엄 더글라스는 나이가 40세 정도 되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근처에 위치한 터프츠 대학교에서 학문적으로 뛰어난 과학자 교수로 근무했고, 생물학과에서 연구실 책임을 지고 있었고, 세포생물학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윌리엄 교수는 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뛰어난 과학자였기 때문에 학과를 위해 예외적으로 많은 연구 자금을 받았고, 대학에서는 모두가 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빌은 매우 열심히 일했고, 매일 아침 6시 전에 연구실에 도착하고 보통 저녁 7시 이후에 퇴근했습니다. 교수가 연구실에 없을 때는 그는 다른 도시의 대학에서 개최하는 회의와 학회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은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했고, 그의 아내 낸시는 직장에 다니지 않고 새 아이를 키우며 모든 가사 일에 전념했고, 부부는 보스턴 근처에 있는 샤론에 살며 정원이 있는 아주 멋진 집에서 조용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과 낸시는 대학 시절에 만나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항상 함께 해왔습니다. 교수는 꽤 월급이 괜찮았지만 지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돌보는 데 드는 에너지가 예전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전직 간호사였던 부인 낸시는 직장에 복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81년 중반 낸시는 요양원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녀는 거기서 밤에만 일하기 때문에 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이전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빌이 저녁에 집에 오면 낸시는 저녁에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교수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은 많지는 않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짧은 시간들은 함께 행복하게 보냈으며 가족 생활도 완벽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11월에 대학 당국은 빌을 위해 특별 연회를 마련했는데, 빌 교수 덕분에 학과가 특히 매력적인 연구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파티는 길게 이어졌고, 빌은 마지막 귀가 열차를 놓치게 되어 그날 밤 집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빌 교수는 는 잠을 자고 싶지 않아 도시를 산책하기로 합니다. 그의 대학 건물은 전쟁 지역 보스턴의 홍등가와 인접해 있습니다. 빌은 그곳으로 가서 결국 홍등가에 있는 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음료를 홀짝이고 있을 때 젊고 매력적인 여성이 그의 옆에 앉습니다. 빌은 위축되지만 대화는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빌 교수는 그 여성의 개인적인 매력과 지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서로 애정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로빈이며 그녀는 20세이고 그래픽 디자인과 그림에 관심이 있으며 그림에 대해 흥미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자연스럽고 로빈은 또한 야한 옷을 입고 있지 않아서 빌은 로빈이 $100의 가격으로 자신의 집에서 1시간 동안의 만남을 제안했을 때 더욱 놀랍니다. 이는 그에게 꽤 큰 금액이지만 그는 동의하고 로빈과 함께 그녀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1980년대 시간당 $100는 2024년 시세로는 시간당 100만 원을 의미합니다. 빌은 아침에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저녁 열차를 놓쳐 실험실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고 아내에게 설명합니다. 그의 아내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빌은 로빈과 함께한 지난 밤은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빌 교수는 그동안 자신의 부인 낸시와의 성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감각적인 세계가 그에게 열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빌 교수는 자신의 연인 로빈이 남자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 젊은 남자의 이름은 샘이며
몇 년 전 파티에서 로빈을 만나 로빈이 학교를 그만두도록 설득한 장본인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로빈은 예술적으로 재능이 있었고 미래에 이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를 꿈꿨습니다. 샘을 만났을 때 그녀는 꽤나 명망 있는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그녀는 호화로운 삶의 맛을 보게 되었고 이를 철저히 즐겼습니다. 샘은 그녀를 설득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더 수익성 있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둘 다 미래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샘은 그녀에게 마사지 가게에서 일자리를 구해주었고 로빈은 이를 수락한 후 짧은 시간 안에 마사지 외에도 추가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일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바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빌을 만났습니다. 빌 교수와의 만남은 로빈과 샘에게 진정한 황금 광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빈과 샘의 관계는 특이하지만 두 사람은 실제로 함께 지내며 미래에 결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빌 교수는 정기적으로 로빈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씩 만나다가 나중에는 만남이 더 길어지고 만나는 빈도도 일주일에 여러 번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거의 매일 만나게 됩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마다 빌 교수는 로빈에게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든 산책을 하든 관계없이 시간당 정해진 요금인 시간당 $100를 지불했습니다. 때때로 빌 교수와 로빈은 10시간까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종종 영화관에 가거나 공원에 가고 카약을 타기도 하고 때로는 로빈의 집에서 저녁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때 로빈은 저녁을 준비하고 빌 교수는 마치 여자친구 집을 방문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빌 교수는 행복했고 거의 처음부터 빌 교수는 로빈에게 성적으로 매혹되었을 뿐 아니라 빌 교수는 이 섬세하고 소박한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콜걸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로빈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철저히 계산해 돈을 청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빌은 로빈을 자신의 여자친구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의 나쁜 점을 비판하지 않고 좋은 쪽으로만 해석했습니다. 빌이 돈을 지불할 때 그는 그저 로빈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주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중에는 로빈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돈이 실제로는 미래의 로빈과 함께 살 때 필요한 공동 자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철저히 계산된 시간 외에도 식당, 여행, 쇼핑 비용 및 로빈을 위해 빌이 구입한 선물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1980년대 빌 교수는 여자친구 로빈을 위해 첫 6주 동안 $16,000를 쓰게 되었습니다. 즉 2020년대 시세로는 6주 동안 쓴 돈이 약 2억을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지출에도 불구하고 빌 교수는 자신이 저축한 돈을 다 써버렸고 신용카드를 한도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빌 교수의 재정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낸시는 남편 빌의 재정 문제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낸시는 자신이 번 돈으로 일상적인 쇼핑을 했고 그녀는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남편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므로 빌의 장기간 부재와 과도한 바쁜 일정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빌의 재정적 한계는 3월의 절정에 이르렀지만 로빈과의 만남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절박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는 실험실의 운영 비용에 작은 정기 지출을 미묘하게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빌 교수는 로빈의 아파트로 통근할 때 이용했던 택시 요금 영수증, 지역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 비용 영수증들과 다른 사소한 비용들에 대한 영수증들을 대학의 회계부서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지출 항목들이 회계부서에서 의심을 사지 않도록 충분히 모호하게 분류되었기 때문에 부서의 기타 비용 항목들에 포함되었습니다. 빌은 출장비를 가짜로 만들었고 그 금액은 이미 상당했습니다. 교수는 모든 가능한 비용을 부풀렸고 그러나 가장 황당한 조치는 로빈을 실험실에 가짜로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빌은 로빈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에서 공부하고 이전에 다른 연구소에서 인턴십을 한 유능하고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확인하고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빌의 실험실은 자주 인턴을 고용하지만 평균보다 2배 높은 월 $1,000 급여를 받는 빌 교수의 연인인 로빈의 고용은 빌의 비서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그러나 비서는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잊어버립니다. 몇 달이 더 지나 여름이 지나갑니다. 대학은 서서히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고 빌 교수의 머리 위로 먹구름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실험실 직원들은 지출 내역에서 일관성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이 문제를 제인 빌의 비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자신도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수의 이상한 지출을 분명히 목격했지만 그 이상한 지출에 대한 질문은 항상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원들은 교수님이 오랫동안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해왔고 학생들, 동료들, 대학 파트너들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빌 교수는 아무 일에도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여러 달 동안 고용된 새로운 인턴을 본 직원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빌 교수 실험실에서 보조로 일하는 직원 한 명이 생물학적 액체를 수집하기 위한 용기 구입 비용으로 설명된 여러 작은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빌 교수 비서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보조 직원은 영수증 하단의 작은 글씨로 인쇄된 회사 상표를 가리키며 이 상표는 유명한 콘돔 브랜드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 대화로 인해 비서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비서는 빌 교수와 그의 조수가 최근에 숙박했다고 알려진 호텔 중 하나에 전화를 걸어 이름과 숙박 날짜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해당 시기에 교수와 조수가 체크인한 기록이 없으며 실제 객실 요금이 청구된 금액의 2배 낮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대화를 마친 직후 비서는 발견된 빌 교수의 부정행위를 대학 당국에 보고합니다. 며칠 후 대학은 빌 교수에게 그의 이상한 지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빌 교수는 걱정하면서도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의 연구비가 부서에 가져다 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빌 교수는 로빈과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지만 이제는 만남이 더 드물고 짧아졌습니다. 현재 빌 교수는 만성적인 현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인 낸시는 얼마 전부터 매우 주의 깊게 빌 교수를 지켜보았습니다. 부인 낸시는 아직 남편 빌이 모든 저축을 다 써버리고 여러 은행에서 빌 교수의 저축 상태가 크게 마이너스가 된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빌의 신용카드 보고서에서 한도가 증가하고 이상한 지출이 많이 발생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면밀히 관찰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11월 어느 날 빌 교수는 이사 중 한 명의 사무실로 호출되어 감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빌 교수는 $67,000를 유용한 것으로 판명되어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직위에서 해임되고 소지품을 챙기라고 통보를 받습니다. 빌 교수는 아내 낸시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며칠 동안 실험실에 나가는 척합니다. 어느 날 오후 집에 돌아오자 부인 낸시는 은행에서 온 서류를 빌에게 보여주며 자신들의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습니다. 빌은 자신이 해고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인 낸시는 다른 사람과 바람 피우고 있느냐며 남편에게 질문했고 빌은 놀랐지만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라고 답합니다. 낸시는 울기 시작했고 빌은 갑자기 자신이 인생에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빌 교수는 3자녀를 둔 저명한 과학자로 매춘부 때문에 대학의 자금을 횡령하고 직장을 잃고 동료들의 존경을 잃었으며 이제 가족마저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고 빌은 매춘부와의 관계를 끝내고 다시 가족과 직장 생활에 충실하겠다고 부인 낸시에게 확신시킵니다. 아내는 가족을 지키고 싶어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낸시는 직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무기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횡령 혐의에도 불구하고 빌이 근무하는 대학은 그를 바로 해고할 수 없었습니다. 빌과 낸시는 이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들 관계를 재발견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빌은 실제로 로빈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로빈 또한 빌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빈은 빌이 더 이상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몇 달 후인 1983년 2월, 빌이 뉴욕의 한 대학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으면서 변합니다. 그 전에 학회가 열리는데 빌 교수도 초대받았고, 빌은 로빈에게 전화해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학회는 하루 동안 열리고 빌은 로빈에게 여행 경비로 $1000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은 결혼을 재건하기 위해 몇 주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 로빈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빌 교수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여행을 3일로 연장해도 로빈이 하루치의 비용인 $1000로 만족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여행을 3일로 연장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로빈은 $3000를 요구하며 그 금액을 고집을 부렸습니다. 빌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심장마비가 온 것처럼 보일 정도로 쓰러져서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로빈은 구급차를 부르고 교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사들은 심장마비가 아닌 공황 발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부인 낸시에게 연락하고, 낸시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다가 누가 구급차를 불렀는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내 낸시는 는 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낸시는 이혼 결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부부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월 8일 로빈의 남자친구 샘이 보스턴 경찰에 여자친구 로빈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샘은 3일 동안 로빈과 연락이 닿지 않고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빈이 매춘부로 등록되어 있고 경찰은 샘을 그녀의 포주로 인식하고 있어서 경찰은 여자가 모든 흔적을 지우고 샘에게서 도망쳤을 것이라며 신고를 거부했습니다. 실종된 로빈의 가족이 언론을 동원하자 경찰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3월 6일 보스턴 근처 고속도로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실업자가 의심스러운 내용물이 든 가방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피 묻은 여성의 재킷과 남성의 셔츠, 그리고 피가 묻은 망치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수사관들은 조사한 결과 두 사건이 연관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킷이 실종된 로빈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찰들은 이미 샘에게서 로빈이 최근에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경찰들은 로빈이 만난 남자들 중 한 명인 빌 교수에게 특별히 주목하게 됩니다. 샘은 빌 교수가 여자친구 로빈과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질문을 받자 빌은 로빈이 3월 5일에 자신을 방문했다고 인정하지만 로빈이 자신에게 이별을 알리기만 했고 자신은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던 중 수사관 중 한 명은 가방 안에 있던 남자의 셔츠가 빌의 것이 아닌지 확인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셔츠에는 손으로 수선한 주머니가 있어서 알아보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생각은 적중합니다. 낸시는 즉시 그것이 최근에 자신이 직접 수선한 남편의 셔츠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빌은 체포됩니다. 경찰이 빌 교수의 집을 수색하는 동안 로빈의 신용카드와 운전, 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과 주소가 적힌 로빈의 노트북을 발견합니다. 옷장에는 빌의 재킷이 있었는데 어떤 물질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빌의 재킷이 너무 수상해서 조사하기 위해 넘겨졌습니다. 교수는 범죄를 자백하지 않았고 경찰은 실종된 여자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재킷에 묻어있는 뇌 물질의 존재를 감지했지만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검찰은 빌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했습니다. 로빈의 가족은 시신을 찾아 로빈을 존엄하게 묻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양측은 양형거래 협상에 합의합니다. 더 낮은 형량을 약속받는 대가로 빌은 범죄를 자백하고 시신이 숨겨진 곳을 알려주기로 약속합니다. 3월 5일에 빌 교수가 집에 혼자 있었을 때 로빈이 찾아와 싸움을 걸며 $3000를 고집부리며 요구했고 안 주면 다시 방문할 것이며 빌의 가족들 앞에서 시끄럽게 하겠다고 위협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동안 빌 교수가 로빈을 위해 약 $80,000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게 $3000를 고집하며 빌의 가정평화를 깨려는 로빈에게 분노한 빌은 망치를 잡아 로빈의 머리를 3번 아주 세게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중 한 번의 타격이 치명적이었고 빌은 시신을 담요로 싸서 그녀의 차 트렁크에 넣었고
그는 재킷, 셔츠, 망치를 고속도로 옆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기 때문에 빌 교수는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하며 오랫동안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그는 약 100km 떨어진 프로비던스로 차를 몰고 가서 빌 교수는 쇼핑몰에 있는 컨테이너에 낸시 시신을 버렸습니다. 경찰은 쇼핑몰 컨테이너에 내용물이 가는 중앙 쓰레기장을 여러 번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체가 버려졌던 컨테이너가 어디에서 비워졌는지 충분히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윌리엄 더글라스는 가석방 가능성을 포함한 18년에서 20년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로빈의 시신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인 낸시는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1987년 감옥에 있는 동안 빌은 43세에 보니 진 스미스와 결혼합니다. 교수는 8년 반 만에 복역한 후 석방되었습니다.